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게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아까 전 그 메모리 막 비주얼 스튜디오 그런 거 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학기 때 여러분이 직접 그거를 찾아가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할 거니까. 일단은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과제 넘버 2 하고 여러분 만우절이니까 빠르게 퇴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형식의 종류와 리스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겁니다. 인덱스 얘기가 1시간, 아니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인덱스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중간에 엄청 복잡한 얘기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일단 뭐 그런가 보다 뭐 순서 뭐 그래 맨 앞에 거 그 뒤에 거 그 뒤에 거 얘기할 수 있겠지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파이썬 동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 기본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트니 플롯이니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파이썬 동네는 미리 탑재해 놓은 기본 형식들을 여러 그룹으로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바라보는 게 가능하고 일단 오늘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식인데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퀀스 형식 리스트를 포함한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새로운 연산자, 수식 적는 방법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함수, 누군가 미리 함수정에 적어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형식, 이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세트로 등장할 거고 과제 넘버 2 출제하고 퇴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시작해 봅시다. 자, 시퀀스 형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진행해 보고 넘어가려고 와, 떨굴 뻔했다 핸드폰. 요즘 우리 수업 너무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자, 값의 형식 여러분 기억납니까? 당시에 봤던 슬라이드 가져와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int, float, str, bool 정도 써봤어요. 뭐 타입 형식 같은 거 있긴 한데 걔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자, 사실 요 네 친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로 서로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bool 형식이랑 int 형식이랑 float 형식은 셋 다 숫자 형식의 일종입니다. 한 통속이에요.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입니다. 반면 str 형식만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 더하기 int가 막혔던 이유, str 더하기 float도 안 되고 str 더하기 bool도 안 돼요. 아무튼 str 형식 값은 다른 세 가지 형식이랑 덧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str 형식만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긴 bool 더하기 int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줍니다. int 형식으로 간주해줘요. 그래서 int 괄호 열고 true 하고 괄호 닫고 하면 파이썬 동넷은 1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3 하는 셈이 돼서 계산 결과 값은 int 값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float false 하면 0이 나와요. 0.0이 나와요. 그래서 1.5 더하기 0.0 해서 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bool 더하기 str 하면 얘는 str 형식만 숫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세 놈은 한 통속이고 str 형식만 따로 놀고 있었어요. 뭔가 외롭습니다. 아무튼 시퀀스 형식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 형식입니다. 시퀀스 순차에서도 등장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요. 5-1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값들 내지는 칸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을 말해요. str 형식 같은 경우는 hello 같은 느낌으로 HALLO 글자 하나하나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이에요. 어쩔 때는 5글자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25글자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str 형식 칸 실제로 가서 확대해 보면 그 글자들이 실제로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퀀스 형식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실습을 준비해 왔어요. 퀴즈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실습 시작은 이런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룰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예요. 대괄호 어디 있는지 알죠? 키보드 어디 있는지? OP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message는 hello 늘 적는 흔한 할당문이죠. 그 다음에 message
하고 대괄호 열고 3 하고 대괄호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시작부터 오류내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얘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정상적으로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적은 수식이 계산되고 우리한테 L 한 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메시지의 세 번째 글자를 알려줘 하고 우리가 적은 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헬로니까 L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좀 복잡해요.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 적혀 있는 ID 값을 얻고 메시지 오른쪽에 적혀 있는 ID 값을 얻고 그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칸 하나를 특정해서 거기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 오른쪽에 몰래 적혀 있었던 글자들 중에 세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값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이거 지금 5글자 중에 세 번째 거니까 L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ABCD라고 적고 Alt P 하면 쉽겠죠? ABCDE 적고 그 다음에 Alt P 2번 하면 되죠. 자, 이거 엔터 치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ABCDE에서 두 번째 거를 알려줘 하면 여기서 이제 B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0번째 거를 알려줘와 같이 적으면 그제서야 맨 앞에 있는 A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랑 A가 나왔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5글자가 5칸에 걸쳐서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맨 앞에 있는 칸 거기에 뭐 담겨 있나 알고 싶을 때는 대괄호 0을 하셔야 돼요. 그 뒤로 순서대로 1, 2, 3, 4에서 나열되어 있는 5칸 중에 한 칸을 특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헬로도 비슷한 느낌이요. 여기도 지금 헬로인데 세 번째 글자가 아니라 0, 1, 2, 3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그래서 서순으로 치면 네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뒷 L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대괄호 연산자입니다. 시퀀스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일단 대충 우리 수업에서는 이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하는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대괄호 왼쪽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에 맞다면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그래서 몇 번째 칸을 지금 얻고 싶은 건데 를 특정하기 위한 인덱스 값으로서 전체 대괄호 수식 계산에 쓰이게 돼요. 저기 있는 것들 중에 3번째 거를 꺼내와서 쓰고 싶네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적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게 막 튀어나오고 있긴 한데 자, 시퀀스 여러 개가 칸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건데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0입니다. 1이 아니라. 안 그런 동네도 있긴 하거든요. R이라든가. 근데 일단 프로그래머 동네에서는 보편적으로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름 중요하게 왜 굳이 1이 아니라 0이라고 했나가 나름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0번째 정도로 지금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맨 앞 글자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이라면 성 같은 게 되겠죠. 이씨냐 김씨냐 알고 싶다라면 대괄호 1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상한 거 튀어나오니까 대괄호 0 해야 된다 정도로 납득해 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자 저는 지금 대괄호 수식을 적었어요. 그래서 3의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어냅니다. 왜냐? 자 지금 우리 int 더하기 플롯 되고 불 더하기 플롯 돼요. 숫자 형식끼리는 지들끼리 짬짬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str 더하기 int 같은 거 하면 칼같이 막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비슷해요. 이 대괄호 연산자로 묶는 대괄호 수식을 적을 때는 이 왼쪽에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시퀀스 형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숫자 형식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숫자 형식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int 형식은 숫자 형식이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왔어요. 뒷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안녕 두 글자 중에 앞 글자를 알고 싶네.
하면 뭐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하면서 당연히 앞 글자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세 글자 계산하면 세 글자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그걸 대괄호 수식으로 묶고 있는데 365번째 글자를 알려줘라고 하면 얘는 엔터를 치면 완전히 새로운 오류, 인덱스 에러라는 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시퀀스 형식인 건 맞아요. 그래서 대괄호 0 했다면 새가 뜰 거고 등등등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래머는 계산하면 36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대괄호 안에 적은 거예요. 근데 요 시퀀스 형식 값에 0, 1, 2번째 건 있는데 365번째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 하나를 골라서 값을 가져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럴 때 전용 오류를 뱉도록 돼 있어요. 뭐에 대한 오류냐? 인덱스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0이었으면 성공인데 해볼게요. 0이었으면 새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1이었으면 글이 나왔을 거고 2였으면 자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3부터는 그 번째 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수식 3을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3은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입니다 해서 인덱스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수식 적는 방법 소개가 끝이 납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퀀스 형식을 닫다가라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문장을 적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방금 전 본 거는 이제 수식 적는 방법이었어요. 이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여러분은 뭐 그 안에 3,000개 있든 5,000개 있든 난 지금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를 꺼내 쓰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은 인덱스를 지정함으로써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어볼 for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for문은 그 내용물이 5개 들어있다라면 아무튼 그 내용물 각각을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 있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꺼내가면서 내가 원하는 작업, 내가 원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py 파일 하나를 준비를 해서 컨트롤 N 하면 준비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 뒷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저라면 이거 복붙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굳이 다 적는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 여러분 .pdf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붙하는 방법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되도록 .pdf 파일 만들어 놨으니까. 자, 혹시나 잘 안 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 지금 이거잖아요. .pdf 파일.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적당히 엔터 조금 쳐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요 정도만 어느 정도 신경 써주면 그럭저럭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복붙이 예쁘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요 .pdf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복사본 저장해서 PDF로 저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pdf 파일 다루는 방식으로 저장한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딴 거 PDF 리더 쓰지 마시고 요 edge라는 브라우저 있잖아요. MS가 만든 요걸 써서 .pdf 파일을 열면 그러면은 예쁘게 복붙이 됩니다. 크롬으로 열거나 하면 복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맥 쓰는 친구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pdf가 아니라 워드라든가 그걸로 열거나 하시면 그나마 좀 더 쉽게 붙여넣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적으신 다음에 F5를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군과 같은 결과를 음미하실 수 있었다면 성공입니다. 일단 지금 노래가사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포문을 써서 구성을 해둔 겁니다. 노래가사 전체는 하나의 시퀀스 형식 값으로서 미리 담아놓고 포문을 써서 반복 실행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노래가사를 출력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이 정도로 이름 적고 F5 누르면 종이 땡땡땡 끝.
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 막 복부 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를 그럭저럭 간단하게 반복 흐름으로 지금 해결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알려줬으면 우리가 그때 2주차 때 삽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일단 포문이라는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종, 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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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다시 레이저 포인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학을 프린트하고 학이랑 띄어쓰기를 프린트하고 0.5초 쉬고 교를 프린트하고 0.5초 쉬고 종, 이, 땡땡땡 띄어쓰기까지 출력하고 0.5초 쉬고 다시금 0.5초 쉬고 엔터를 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포문은 지금 총 7번 반복을 한 겁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C, 수식 C를 계산한 결과값을 출력했어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는 지금 이 동일한 문장을 실행하면서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걸 토대로 이 포문이라는 문장은 어떻게 실행되냐를 우리가 역으로 유출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뜨면 성공이고, 포문 내용물 요 두 문장은 MSG에 담겨 있는 요 시퀀스 형식 값, 요 내용물 글자들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실행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요 포문 첫 줄을 for 한 다음에, 자, for는 말 그대로 for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C랑 in이랑 MSG를 읽어야 되는데, 이건 제 추천 사항이에요. for랑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을 읽기 직전에 요 each라는 단어를 중간에 껴서 읽으시면 좀 더 읽기 쉬울 겁니다. each 각각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for each seats 여기는 복수형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n 한 다음에 MSG와 같이 첫 줄을 읽어주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for each C는 한글 패치 해볼게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도 문장들을 실행해 줘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MSG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글자들에 대해서 그걸 일단 출력하고 0.5초 쉬어줘와 같이 이 포문을 구성을 한 셈이 돼요. 그래서 다시 영어로 돌아오면 for랑 C 사이에 each라는 단어만 껴 넣으시면 그럭저럭 첫 줄 읽기가 쉬울 겁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for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갑자기 컬렉션이란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일단은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형식은 컬렉션 형식의 부분 집합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일단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있다가 시퀀스 형식, str 형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동등하게 시퀀스 형식인 친구 하나, 리스트라는 친구가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년쯤 가서 뭐 자료구조론이라든가 그런 거 수업 들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는 이제 시퀀스 형식이 아닌 뭔가 값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컬렉션 형식을 추가로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폼은 시퀀스 형식, str 형식 같은 거 다루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도까지만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씩 꺼내와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폼은 매번 하나씩 꺼내올 거고, 그 꺼내온 값은 여러분이 폼은 첫 줄 for랑 in 사이에서 직접 정한 이름 자리에다가 한 번씩 담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 코드에서는 우리가 제가 적은 거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이름 얼마든지 적으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정한 거고, 아무튼 MSG에서 하나씩 꺼내서 그거를 C에다 담아서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내용물 문장을 한 번씩 실행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컬렉션에 값이 n개 들어있다면 포문 내용물은 정확히 n번 실행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컬렉션이 0글자짜리다, 값이 하나도 없다라면 내용물은 정확히 0번 실행됩니다. 하나 있다면 한 번 실행될 거고요. 따라서 이 포문이라는 친구는 순차분기 반복에서 반복 흐름을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0번 실행도 가능하고 어떤 내용물을 한 번도 되고 여러 번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5번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값이 5개 들어있는 뭐 헬로라든가 그런 거 집어넣고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 반대겠지만요. 내가 지금 값을 여기다 몇 개 지금 담아놨는데 정확히 그 개수만큼 값의 개수만큼만 내용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 할 때 여러분은 포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반복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C에다가 담아준다고 얘기했는데 요런 C 같은 데 담기는 값도 우리 아까 변수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당연스럽게도 뭐 한 글자를 실제로 담는 게 아니라 당연스럽게도 id 값을 담아가면서 진행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을 가지고 대괄호 연산자 쓰는 방법, 포문 적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라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괄호 연산자는 str 형식 전용은 아니에요. 시퀀스 형식을 다루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약간 범용적으로 우리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포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포문은 컬렉션이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시퀀스 형식 값들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친구를 여기서 새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리스트 형식 역시나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괄호 수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골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거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포문을 쓰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0번째입니다. 맨 앞에 있는 거 알고 싶다. 대괄호 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스트 형식이랑 str 형식 사용법이 동일하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를 이제 구경을 하면 되겠죠. 리스트 형식이랑 str 형식의 차이점은 지금 시점에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둘 다 시퀀스 형식이에요. 값들 내지는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형식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냐가 차이가 납니다. str 형식은 아까 봤듯이 글자들 HELLO 등등 글자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리스트 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트 형식은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자, 우리 id 값만 들고 있으면 그 복잡한 숫자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 가서 여기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정확히 인트면 3 담겨 있냐 5 담겨 있냐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런 id 값들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나열해 가면서 다룰 수도 있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자, 우리 변수 아까 전에 다시금 정립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리스트 형식을 도입하면 id 값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시퀀스로서 다루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둘 다 시퀀스 형식인데 뭐에 대한 시퀀스를 다루는 거냐? 무슨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거냐가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자,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방법. 이걸 리터럴이라고 배웠죠? 아무튼 작은 따옴표 등등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건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리터럴은 더 이상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이 수식 계산하면 5개짜리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유효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대충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만 퉁쳐놓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얘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분 남은 거니? 25분 남았어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A, B, C, D, E 적었던 것처럼 원한다면 계산했을 때 새로운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넘버 자리에 넘버가 아닌데 넘버스 자리에 담고 있어요. 복수형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넘버스 한 다음에 2번째 거 엔터 치면 이거 뭐 나오겠어요? 지금 넘버즈에는 357이 담겨 있습니다. 대괄호 2 하면 뭐 나옵니까? 그렇죠? 5가 아니라 7이 나와요. 시작은 0번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저 지금 리스트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셋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 골라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괄호 수식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유효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얘 엔터 치면 넘버즈에서 처음에 3 꺼내오고 그 다음에 5 꺼내오고 7 꺼내오고 해서 각각 출력하고 엔터 치고 출력하고 엔터 치고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str 형식 가지고 갖고 놀았던 그 수식 적는 방법, 문장 적는 방법 그대로 리스트 형식 값을 갖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lt P 하면 되겠죠. 그래서 numbers 이번엔 조금 할당문이긴 한데 조금 이상해요. 3.0001 그 다음에 1번째는 하면서 지금 5 엔터. 일단 오류는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넘버즈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우리 지금 이름 적고 엔터 칠 때, 아니 수식 적고 엔터 칠 때 저 수식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항상 반응해 줬잖아요. 지금 넘버즈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토대로 요거 엔터 치면 이제 리스트 뭐가 담겨 있냐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면 놀랍게도 지금 0번째 자리에는 플롯 형식값 3.0001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번째 자리에는 str 형식값 5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int 형식값 7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한테 반응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357 다 int 값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할당문이 오류만 안 난 게 아니라 진짜 성공적으로 실행됐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넘버즈 0번째 자리에 3.0001을 담았다. 정확히는 id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원래 3 담겨 있었던 그 0번째 칸에다가 3.0001을 담았다. 원래 5 담겨 있었던 그 자리에 5 4글자짜리 str 형식 값에 대한 id 값을 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넘버즈하고 엔터 쳤을 때 지금 리스트가 눈에 보이고요. 각각의 자리에 이런 값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와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요 대괄호를 써서 리스트 형식 값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친구도 str 형식 값 표현할 때 따옴표 쓰고 등등등 하죠. 음수 표현할 때 마이너스 쓰고 등등 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지금 파란색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할당문을 적을 때 대괄호 수식을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사용을 했어요. 이전까지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름 넘버스의 새로운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이름 넘버스를 갖고 특정되는 그 리스트의 0번째 칸을 바꾼 거예요. 더 이상 이름 사전을 건드린 건 아닙니다. 아무튼 넘버즈 가지고 3칸짜리 리스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3칸 중에 맨 앞에 칸에다가 30001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특정 번째 값을 변경을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리스트에 담겨 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아쉽지만 str 형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글자 하나만 바꾸는 게 막혀 있습니다.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헬로잖아요. 0, 1, 2, 3, 4번째 거를 예를 들면 느낌표 한 글자로 바꾸겠어 와 같이 하면 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5 대신에 느낌표를 적겠다는 건데 지금 str 형식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5글자 딱 저걸로 고정시켜 놨으면 5만 느낌표로 바꾼다와 같은 되게 얍삽한 짓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적용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한 칸만 바꾸는 거 우리 아까 전에 대괄호 썼으니까 이건 직관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버즈를 통째로 바꾼다? 그러면 는 하시면 돼요. 근데 넘버즈에 리스트가 담겨 있을 때 그 리스트에 3칸 중에 하나만 바꾼다 할 때는 그때는 대괄호 수식을 엿다 적으시면 됩니다. 등등등 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은 변경 자체가 막혀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 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하나에다가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총 3번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0번째, 1번째, 2번째에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지금 예를 들면 숫자들이 담겨 있다. 뭐 점수라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모든 친구들 점수를 10점씩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반복 흐름을 사용해서 지금 담겨 있는 숫자 가져와서 플러스 10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담는 반복 흐름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값들을 모아 갖고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온다 파이썬에서. 그러면 큰 고민 없이 그냥 리스트 형식 값을 마련해 두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리스트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날 것 같고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건 그래 str 형식 값이 있을 때 리스트가 하나 있을 때 그래서 그 리스트에 각각의 칸들을 다루는 방법 하나하나 다루는 방법이랑 천편일률적으로 순서대로 꺼내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퀀스의 내용물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한 거고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 생각해 봅시다. 시퀀스 자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걸 따지자면 그래서 지금 그게 몇 칸짜리냐 내용물이 총 몇 개 있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거고 len이라는 함수가 딱 그런 용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len 한 다음에 awesome 하시면 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일단은 시퀀스 형식이죠. 엔터 치면 7, 7글자짜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엔터 치면 이건 지금 3칸짜리니까 3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0 인트 값 하나짜리 수식을 적으면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얘는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도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시퀀스 형식이 아닌 숫자 형식이니까요. 라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의미 관점에서는 사람이 봤을 때 당연히 인트값 하나니까 1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랑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가 담겨있다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한 칸짜리 리스트였다면 그때는 1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는 2가 뜰 수도 있고 3이 뜰 수도 있긴 한데 지금 1이 뜬 겁니다. 근데 숫자 형식은 그런 값을 몇 개를 여기다 모아서 담냐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꺼지라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en은 아마도 length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인수로 지정한 컬렉션, 내용물이 총 몇 개 있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반 친구가 몇 명이냐라든가 지금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가 총 몇 개가 있냐 등등 몇 개 있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le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합을 구하는 건 포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개수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합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len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이 아닌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len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니까 인덱스를 0에서부터 6까지만 가져가면 되겠구나와 같이 3단 콤보를 구성하는 용도로 len을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있고 두 번째로 자 나중에 자 처음에 3칸짜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유효한 값을 바꿔 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리스트를 여러분도 아마도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진짜 유효한 데이터를 담아 둘 거긴 한데 지금 일단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하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할당문을 미리 적어 놓고 미리 실행한 다음에 실질적인 인풋 호출식을 계산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의 안에 값이 뭐가 들어있냐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자주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칸짜리 만들고 싶다. 0,0,0 하시면 돼요. 5칸짜리 0,0, 0만 더 적으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골치 아프게 됩니다. 이거 컴마를 99만 9,999번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정 크기의 내가 원하는 크기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수식 조합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과제 출제할 수 있을까? 15분 남았는데 가볼게요. range라는 친구를 쓰시면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함수 출시 비슷하게 적으시면 리스트는 함수 이름은 아니긴 하죠. 엔터 치면 아무튼 여기다가 10이라고 적어놨다면 길이가 10인 10칸짜리 리스트를 던져줍니다. 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3 했다면 0, 1, 2 숫자 3개가 담기는 리스트를 줘요. 100만 개 한다면 100만 개짜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은 무조건 0번째 칸에 0, 9번째 칸에 9를 넣어주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리스트 range 한 다음에 2024부터
2124까지와 같이 인수를 2개 지정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0번째 칸에는 2024, 그 다음부터 총 길이가 100에 해당하는 2123까지 숫자들이 담겨있는 총 100칸짜리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일단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원하는 번째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 안에 압축을 시켜가면서 담아놓고 활용을 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 용도로 요 range라는 형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ange는 함수 이름은 아니기는 해요. 뭐 민증 까보면 알겠죠? range는 형식 이름입니다. range 엔터 치면 클래스 range라고 떠요. 아무튼 range는 형식 이름이고 지금 시점에는 저 range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문이랑 조합해서 쓸만한 친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문 쓰는 방법은 여러분 for 한 다음에 예를 들면 number, in, range, 10 같은 느낌으로 in 오른쪽에 range 괄호를 닫고 해서 계산하면 새로운 range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넘버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마치 여기다 0, 1, 점점점, 9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거기서 하나씩 꺼내 갖고 넘버 자리에 담고 그걸 출력한 느낌으로 포문 내용물을 총 10번에 걸쳐서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포문 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거를 리스트 괄호 닫고 안에 집어넣어서 저 range 값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뽑아놓고 활용을 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 저런 0, 1, 2, 3, 4, 5, 6, 7, 8, 9 숫자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갖는 10칸짜리가 필요해. 100만 칸짜리가 필요해. 하면은 100만이라고 적기만 하면 진짜 100만 칸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일단 숫자들을 가득 담아둔 그런 새로운 리스트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지금 한 칸 한 칸 값을 바꾸는 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각각의 칸에 전혀 다른 값을 넣어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쪽의 흐름을 좀 더 구조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까지 하면 드디어 인덱스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퀀스 형식 배웠어요.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수식 적는 방법, 문장 적는 방법 새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의 리스트 형식 튀어나왔고 이 친구를 이따가 과제 넘버 2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괄호 연산자 적어가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차이점 3가지를 소개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리스트 형식은 내용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자체, 숲을 보기 위한 요소들, 지금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range 형식까지 구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 과제 출제할 수 있을까? 10분 남았거든요. 15분까지. 여러분이 선구자입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 이걸 설명 못하면 모든 수업의 과제 넘버 2가 한 주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희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개고생하는 걸 희망합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 과제 넘버 2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오늘 과제 준비했어요 해서 과제 넘버 2를 준비를 할게요.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과제 넘버 1 기한인 건 알고 있죠? 그거 일단 올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장을 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 지도를 좀 더 넓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느낀 점 적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퇴근합시다.